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온 계좌의 비즈니스 시루 28번째 강의로 카메라 및 정밀기기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와 정밀기기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광학이라는 것이죠. 빛에 관련되는. 그래서 카메라, 광학기기 그리고 최근에 의료기기들이 모두 다 고해상도의 영상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산업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카메라, 광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카메라 없는 사람 없지요. 근데 최근엔 또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카메라 버리는 사람, 카메라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에 카메라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이거는 그 두 가지 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점점 소형화하는 추세로 최근에 많은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큰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다녔었는데 최근엔 다 한 손에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대세가 바뀌었고, 그것마저 이제는 기능이 단순히 찍는 것이 아니라 보관이 나거나 전송 같은 그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이것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카메라로 바뀌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변화가 이 카메라 업계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그 영상을 잡는 그 렌즈들이 과거에는 큰 렌즈가 컴팩트 렌즈 바뀌고, 그 다음에 미러리스로 바뀌고, 거울이 없는, 그 다음에 이러한 리플렉션 렌즈로 바뀌는, 이런 그 안에 광학 기술의 발전이 이제는 다 한꺼번에 구현되는 것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혀 생각지 않은 물건 때문에 이 카메라 시장이 지금 크게 곤욕을 치르고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죠. 세계 시장과 일본 시장을 잠깐 나눠서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까지 이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큰 메이커는 일본입니다. 일본 전체 세계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디지털 카메라 부문에서 캐논이 38, 그 니콘, 미국 사람들은 나이콘 그럽니다. 그래서 그 팝송에도 그 나이콘 카메라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29%, 그다음에 과거에는 카메라랑 관계가 없었던 소니가 최근에 18%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렌즈 교환식으로 하는 시장에서는 캐논이 46, 나이콘이 3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류 관계없이 일본의 현재 디지털 카메라의 메이커들은 어떤 순서인가 보게 되면은 캐논, 파나소닉, 소니, 니콘, 그 다음에 옛날에 필름은 후지 필름, 그 다음에 카시오 계산기, 그 다음에 리코, 이것도 복사기 만드는 회사가 리코 이미징이라는 회사로 카메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림푸스, 유명하죠. 오림푸스는. 그 다음에 타므론, 그 다음에 시그마, 그리고 게이코, 토키나라고 있습니다. 근데 상위 4대 캐논, 파나소닉, 소니, 니콘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카메라는 그 안에 렌즈를 몇 장을 넣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맨 왼쪽에 약 37%는 9장을 넣는 방식, 그다음에 오른쪽에 43%는 7장. 그래서 보면 이 홀수로 넣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반면에 노란 거 12%는 역시 그 짝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논은 보게 되면은 이 48%로 8장 렌즈가 들어가는 카메라가 캐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눠서 캐논이 64개의 종류, 기종이, 니콘이 역시 64개 종류, 오림푸스가 35, 파나소닉이 19, 펜탁스가 27, 소니 46, 타므론 20, 시그마 44, 토키나 12, 코시나 둘 같이 굉장히 많은
그 형태의 많은 기종의 카메라들이 지금 그야말로 군웅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경쟁 구도입니다. 다만 이거는 스마트폰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상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업계 랭킹을 보게 되면은 일찌간 그 리플렉션 카메라냐 미러레스 카메라냐가 대세일 때 일찌간 리플렉션 카메라는 캐논이 수위고 그 다음에 2위가 니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미러리스 쪽에서는 소니가 가장 그 이미지 센서가 강하기 때문에 컴팩트 렌즈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세계 2위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림푸스가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업계의 과제 당연히 스마트폰의 대두가 돼서 점점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점점 작아지는 이 컴팩트 시장은 시장 자체도 계속 축소가 되는데 결국은 잘 팔리던 그 일찌간 레프도 앞으로는 정체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카메라끼리 경쟁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PC하고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카메라 업계의 가장 큰 과제. 따라서 그 차별화는 결국은 스마트폰으로는 촬영이 잘 안 되거나 해도 질이 떨어지는 그 차별화할 수 있는 화소가 굉장히 많다거나 성능이 뛰어난 그런 기술이 가입되지 않으면은 전세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드러진 동향으로는 무게가 가볍고 화질이 좋은 이 최신의 그 미러리스 카메라는 상당히 앞으로도 견조한 그 실적은 유지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그 기술, 독자 기술의 예로서는 예를 들면 그 리코, 이게 아사히 펜탁스입니다. 과거에는 펜탁스, 최근 리코 합병된 회사가 독자적인 특허 기술로 최근에는 상당히 시장 쉐어를 획득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니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하고는 다른 굉장히 배율이 높은 모델에 도입을 해서 그것 쪽에 하고 있고 리코 같은 경우는 아예 기종을 뭐 수십 종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목으로 집중해서 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다음에 제일 큰 업체인 캐논은 앞으로 이런 들고 다니는 그런 성질, 그다음에 패션 아주 아름답다거나 그 자체가 보기가 멋있어서 하는 그런 패션성을 중시하는 그런 제품으로 전략을 지금 점점 궤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동향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밀 의료기기를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환 만들면서 조금 고민했는데요. 정밀기기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한 의미였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계측, 그다음에 의료와 같은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고급 부가가치의 산업을 보기로 하고 이거는 이제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산업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밀기기 업계의 주요 메카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계측기기에서는 요카가와 덴키 이런 회사 이름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일본에서는 실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해외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죠. 요카가와 덴키 세계 3위의 기업입니다. 이 계측기기는요. 그다음에 키엔스 정보기기나 광학 현미경 같은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시마즈 세샥쇼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시마즈 의료기기에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계측기기면서도 의료기기도 만드는 그런 그야말로 정밀기기에 집중하는 전통이 있는 기업들이죠. 그다음에 그들 중에는 또 시계도 있습니다. 사실 카시오는 옛날에 간단한 이 칩 들어간 시계를 만든 팔목 시계인데 카시오 계산기 회사 최근에는 계산기 중심에서 이런 악기나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고 카시오에서 많은 키보드 나오고 그럽니다. 음악 키보드. 그다음에 일본에서 일본 독자적인 그 시티즌 시계. 시티즌 이게 발음이 안 돼서 시티즌이 됐습니다만은 여기는 쿼츠라는 그런 식의 이
시계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독자적인 브랜드로 시티즌 시계의 브랜드는 지금도 아주 변하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세이코, 세이코 앱슨의 세이코가 세이코 인스트루먼트라는 이런 시계 회사를 만들어서 이것이 정보 시스템 같은 계측기기에 들어가는 일반 말하자면 그런 시계가 아니라 그 정밀계기용 그런 시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요 메이커, 정밀기기 메이커의 업계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게 작년도입니다. 평성 28년도면은 거기 전체 매출액이 5조 원을 넘는 큰 산업이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시계, 계측기기로 되게 세 분야로 나눠서 각각 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건데, 우선 이 세 분야를 뭉뚱그린 매출로 순위를 말씀드리면은 니콘, 오림파스, 영어로 올림퍼스입니다만은 오림파스, 그다음에 테루모, 호야, 니프로, 시티즌, 시계 만드는 시티즌 홀딩스, 시마즈 세삭쇼, 세이코 홀딩, 그다음에 톱콘, 니키소라는 회사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광학 의료에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것도 여담입니다만은 많은 일본의 이 위 카메라 같은 것들이 병원에서 아마 가장 애용되는 그런 기기들 중에 하나가 일본 기계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광학기기, 그 렌즈 같은 걸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에서 벗어나서 아래에 보게 되면은 그 관련 장치 기구라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내시경 삽입부, 내시경 조작부, 삽입 보조 기구, 그다음에 광원 장치 들여다보는, 그다음에 이런 의사들이 보는 모니터, 화상 기록 장치, 이런 많은 그야말로 이런 그 이 광학을 통해서 미세한 것을 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다시 조정하는 왼쪽에 나오는 이런 기구들이죠. 삽입하는 기계. 그래서 말하자면 위 카메라, 우리 위 검사, 대장 검사할 때 쓰는 이런 기구들이 많은 부분이 이 광학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업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압도적으로 오림퍼스가 유명합니다. 오림퍼스, 그다음에 테루모, 니프로, 그다음에 시스맥스, 니혼 코덴 코교, 일본 광전공업이죠. 그다음에 후쿠다 전자, 오므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뇨병 체크라거나 뭐 그런 많은 기기들이 오므론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니콘, 아까 나온 시마즈 세삭쇼, 그다음에 JMS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15년, 16년 연도, 일본은 아시겠지만 4월에서 3월까지가 연도 아니겠습니까? 그 연도에 의료기기 매출이 2조 6천억이었고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안정시장하는 굉장히 탄탄한 시장이다. 특히 앞으로 예방의료, 복지 같은 그런 시설에 많은 장비가 도입되기 때문에 수요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 논하면서 보기 드물게 이렇게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그런 메이커 중에 그 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림퍼스는 뭐 특히 위 내시경, 이 소화기 내시경에서는 세계의 약 70%니까 세계 10대 있으면 7대가 오림퍼스 체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의료 부문에서만 영업이익이 22% 작년에 기록했다. 그다음에 테르모, 여기는 이렇게 쓰고 버리는 간단한 기구들, 일본 국내 수이고 특히 여기는 이 심혈관 분야, 아마 이거는 의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수술하면서 고급 장비들 쓰고 버리는 거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비가 테르모에서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니프로는 여기 인공장기, 인공신장 같은 이런 말하자면 굉장히 전문화된 의료 디스포저블은 쓰고 버리는 거죠. 다시 못 쓰는 그런 기기의 큰 그 업체이고, 그다음에 도시바 계열의 도시바 메디컬 시스템즈는 여기는 주로 이제 이런 CT 같은 초음파 촬영이나 진단 장치, 그리고 화상 진단 장치 이걸 일본 국내에서 수위인 것이 도시바 메디컬 시스템즈고, 그다음에 시스맥스는 그 임상 검사 기기예요. 뭐 혈구, 하여튼 전문화된 것이죠. 우리
최근에 종합 검진 받으면은 사람의 백혈구, 적혈구를 센다거나 하는 이런 전문화된 그런 계측, 계수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다. 따라서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잘 평상시에 들을 수 없는 회사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기 업계 동향을 좀 보게 되게 되면은 우선 견조한 꾸준한 증가 경향이 계속돼서 상당 당분간은 안정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 일본은 뭐 해외 말하자면 미국이나 독일의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압도하지만은 일본은 회사들이 특정한 분야에 전문화해서 굉장히 분야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는 국가의 의료비 정책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병원이나 약국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의료기기 가격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의료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의료기기업계입니다만은 앞으로 과제를 또 동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법률 개정에 따라서 더 높은 레벨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인 추세에 맞춰서 법률이 개정되기에 따라서 당연히 의료기기가 더 나은 스펙의 기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개량화되고 따라서 신제품 개발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굿 뉴스죠. 그리고 여기는 독자적으로 못하고 의료기관, 정부, 대학, 연구기관 같이 말하자면 하나의 그 연구 생태계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의료업계라는 것이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의료기기업계는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는 해외, 아시아, 그 다음에 뭐 중동, 동유럽 이런 데 큰 해외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의 의료기기를 신뢰해서 쓰는 해외 병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 일본 의료기기 시장, 크게 나아가서는 정밀기기 시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의료, 점점점 그 국가가 요구하는 예방의료의 수준이 높아가고 또 노인이 많아짐으로써 복지시설에 많은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요건들이 앞으로 수요 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에 살펴본 그 정밀기기 분야, 카메라, 의료기기 같은 분야를 다시 한번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보게 되게 되면은 카메라는 역시 렌즈에 따라서 업계가 재편되는 특수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지간 렌즈라거나 거울이 없는 미러레스 렌즈라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 요인인 그 스마트폰에 따라서 그야말로 카메라 시장은 뭐 본질적인 변화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큰 요인으로 집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측기기, 시계를 포함한 것입니다만은 여기는 역시 일본 기업의 우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업계의 구분이 없어져서 정밀기기, 의료, 시계 같은 분야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다만 이 분야가 다시 다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도 뭐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금 일본 메카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일본 기업의 우위, 특히 해외 병원에서 일본 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인기는 중요한 원동력이고, 앞으로 이것이 일본의 정밀기기 산업 전체에 큰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